숨기는 자가 범인이고 가로막는 자가 공범이다. 이건 너무 뻔한 논리이며 답정너죠.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요 며칠 참 이상한 일들이 많았죠.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나경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윤석열의 대권 지지율 1위, 박용진의 대선 출마 선언, 김광석이 불렀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에 노래 가사가 대잡이 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처럼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 속에 몇 가지 뉴스가 잘 알려지지 않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연하게도 오늘은 대한민국 여검사들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인데요. 우선 임은정 부장검사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현재 감찰정책연구관이죠.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강요 강압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강요 및 강압수사 의혹 사건 감찰을 임 부장검사에게 배당한 데 따른 겁니다. 하지만 임 부장검사는 현재 연구관 신분이라 관련인 조사 등 감찰 권한이 없는 상태인데요. 한동훈 감찰부장은 앞서 여러 차례 윤석열 검찰청장에게 임 부장검사를 감찰 권한이 있는 직무대리로 발령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 부장검사를 감찰부로 인사발령된 지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찰 권한을 주지 않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건데요.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윤 청장은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걸까요? 뭐 지금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닙니까? 이러니 의심을 피할 수 없는 거죠.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부터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재판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해졌습니다. 임 부장검사가 감찰에 착수하고도 관련인 소환 등 본격 조사가 아닌 기본적인 자료 검토에 머무는 이유는 감찰 정책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로 업무 범위가 제한된 연구관 신분이기 때문인데요. 임 부장검사가 본격 조사에 돌입하려면 직무 대리 발령을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임 부장검사는 한동수 감찰부장을 통해 윤 청장에게 여러 차례 직무대리 발령을 신청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거죠. 한동수 감찰부장은 임 부장검사에게 검찰청장을 만나 어떻게든 협의를 할 테니 더 기다려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문제는 임 부장검사를 직무 대리로 발령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점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전 총리 정치자금 수사 사건이 정치권에서 대단히 민감한 소재인데다 이와 관련해 한동수 감찰부장이 윤석열 청장을 공개 비판했다는 점 때문인데요. 지난 6월 윤 청장은 한명숙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해당 사건 감찰 지시에 대해 감찰 사안이 아닌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대검 인권부의 감찰부와 별개의 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윤 청장의 이와 같은 지시에 당시 한동수 감찰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검 감찰부는 징계감사 외에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검찰청 공무원의 비위조사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해 각종 영장 청구,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라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아 사실상 윤 청장의 처사를 공개 비판했는데요. 이번 감찰 지시를 두고 검찰의 한 관계자는 10년이 지난 일을 지금 감찰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될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신중 경찰혁신기획단 상임연구관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이 적폐검찰을 사주해 정치보복과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 혐의를 뒤집어 씌운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는데요. 그러면서 10년이 지난 일을 지금 감찰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될지 의문이다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비판하며 그렇다면 13년 전 작성된 조국 전 장관의 따님의 누구도 기억 못할 소규모 호텔 체험 활동서를 위조했다라며 압수수색하고 내용을 알 수 없는 위치였던 사망한 대표의 부인까지 불러 조사한 후
법정에 증인으로 세운 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고 반문했는데요. 아울러 그는 이미 수차례 임은정 검사에게 사건을 맡기겠다고 건의했음에도 계속 거부하는 윤석열의 행태라면 이에 비춰볼 때 어떤 형태로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개입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의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숨기는 자가 범인이며 가로막는 자가 공범인 겁니다. 같은 날 진해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과거의 예와 자신의 사례를 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문제 해결을 제시했는데요.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윤 총장이 외치고 있는 공정한 검찰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검사는 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고지신, 타산지석, 특수활동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과거 검찰총장이 특활비 논란을 의식해 극도로 조심해 깐깐하게 영수증을 챙겼다는 사실과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공개했다고 밝혔는데요. 진 검사는 특수활동비란 일반적으로 영수증 없이 집행 가능한 공공기관의 예산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며 대법원 판례상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지만 입금받는 상대방의 계좌번호 부분은 개인정보로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구속 요건이 된다며 특활비는 이른바 눈먼돈이 아님을 강조했는데요. 진 검사는 역대 검찰총장 중 각 검찰총장 수령자의 계좌에 직접 보내신 분, 현금으로 지출될 경우 수령자에게 영수증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점을 든 뒤 말로만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게 아니면 진심인지 여부는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영수증 첨부해서 공개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말로 윤석열 청장에게 특활비 사용처를 영수증을 첨부해 공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뭐 공개할 일도 없겠죠. 얼마나 이곳저곳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했을까요? 안 봐도 빤히 보입니다. 고작 공개한 게 넉 달치였으니 말이죠. 지금도 특활비가 불거져 나오니 정신없이 흔적 지우기에 바쁠 수도 있죠. 이건 공수처가 처리해야 할 또 한 가지 사건이 될 듯합니다. 끝으로 며칠 전 척척석사 진중권이 현 정권을 비판하는 소위 흑서라는 책을 출판했는데요. 아직 보지는 않았고 볼 생각도 없지만 그 내용이 너무 뻔한 거죠. 문논리에 하나마나한 정부 비판, 온갖 미사여구를 써가며 자기 합리화와 주장을 담은 그저 그렇고 그런 책, 말 그대로 흑서일 텐데요. 종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우연하게도 같은 날 검사 출신의 이현주 변호사가 책을 출판했는데요. 이현주 변호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연하면 검찰개혁의 촉매제가 됐던 대한민국 여검사인데요. 대부분은 임은정 부장검사, 진해원 부장검사, 또 서지현 검사까지 몇몇 분만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분도 현직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여검사 중 한 분인데요. 하지만 그는 과감하게 사표를 쓰고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며 자신이 검찰에 재직할 당시 느꼈던 검찰 내 부조리를 폭로하며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국민에게 알려오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 이제 전관시장에서 아주 좋은 대우를 받는다. 왜 검사들이 특히 전관예우 시장에서 이렇게 몸값이 비싼 겁니까? 기본적인 구조로는 검사들의 재량이 너무 많고요. 기소한 사건도 눈 감아서 불기소해준다든지, 그 강제수사, 구속하고 뭐 압수수색할 것도 불구속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꺾어준다든지, 이런 그 재량이 많으니까 검사가 봐줄 여지가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검사들의 그 전현직의 아름다운 플레이죠. 아름다운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현직 검사는 털고 전직 검사는 찾아와서 뭐 인사하고 봐주고. 그러니까 이제 현직 검사는 실적을 올리고 전직 검사는 돈을 벌고 이런 그 끈끈한 그 공생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름다운 전통을 유지해야만 현직 검사도 곧 나가서 그런 정관으로서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으니까 이게
검찰로 봐서는 그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죠. 선배가 사건을 들고 왔을 때 봐주는 건. 판사들은 자기 1심에서 판결을 썼을 때 항소심에 가고 상고심에 가고 누가 자기 판결을 들여다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긴장하게 돼 있고 네. 그렇게 자의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검사는 그런 통제적 인식이 거의 없으니까요. 이렇게 맘 놓고 봐주는 거죠. 우리 검사님들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검찰개혁 관련 법령을 태워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통과를 시킨 거고 그리고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깊은 자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검사들은 검찰권은 자신이 사법시험을 져서 자신이 따는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국민에게서 온 권력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건 그거는 이제 헌법 시험 볼 때 써먹는 지식이고 자기 권력은 자기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또 생각해보시면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해경을 해체한다고 뜬금없이 발표를 했을 때 해경들이 정말 삑소리도 못했어요. 그거 누가 봐도 그 본질을 가리기 위한 조치였지만 근데 해경과는 달리 검찰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기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검사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내 권한이다. 마치 천문인권처럼. 예. 이거는 그러니까 검찰권 신수설이죠. 검찰권은 신성하고 내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이번에 책을 출판한 거죠. 검찰에서 근무하며 느꼈던 검찰 내 여성차별, 스폰서 문화, 언론 유착, 사건 조작 등 검찰 조직의 민낯을 거침없이 폭로하고 한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늘을 들여다보며 느낀 절망과 더불어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진솔하게 자신의 생각을 담았는데요. 진씨의 흑서와는 비견되는 백서인 거죠. 책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죄의 무게를 다는 검찰의 저울은 고장났다. 타락한 검찰의 부패를 국민에게 고발한다. 검찰이라는 곳은 바깥의 신선한 햇볕과 바람이 스며들지 못한다. 지독한 자기중심성에 빠진 자들이 오랫동안 공정함에 대한 감각을 폐기했다는 것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